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4강, 그 다음에 5강으로 이어지지만 저는 일주일 후에 지금 온 것입니다. 지난주 바로 전 시간까지는 우리 뭘 했냐면 기초 이론 강의에서 용어의 정의 6가지 했죠. 중개도 했고 중개업,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런 용어를 쭉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종류만 알았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중개대상물만 대상으로 계약 체계를 도와주는 것이 중개죠. 중개고,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고, 그 다음에 이 중개업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인 만들어야 되죠. 이제 오늘 법인인 개공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군구에 가서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법인은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절차를 쭉 하셨죠.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원칙인 장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의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왜 시도지사가 장이냐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이죠. 당연히 장이 자격증을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를 관리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 받으셨고 뭐 양도되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했고, 유사명칭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오늘은 첫 시간에 오늘의 첫 시간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공부할 것입니다. 받으신 프린트에 1페이지와 2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이고 한마디로 개공이 되는 과정이죠. 기초입문 강의니까 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개공이 되는 과정,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야, 그리고 이어서 개공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등록, 장부에 적어 올린다. 네. 그래서 등록한 창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등록이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게 증명되고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등록의 절차를 공부하려면 가장 처음엔 누가 등록을 신청할 거냐, 등록 신청사 보고, 그 다음 어디에 등록을 신청할 거냐라는 등록 관청을 보면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등록 신청자부터 동그라미 1번. 바로 빼고 제가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이게 법의 구조 2항이에요.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닌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바로 밑에 문장이에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꿔 있는 이유는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을 해결할 목적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공 제외를 써 있어요. 그럼 제가 동그라미 1번을 다시 읽을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근데 소공은 제외한다.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이게 소공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닌 자는 없는데 제외한다. 뭔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읽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공은 제외한다. 아하, 그러니까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있다가 아니고 없다는 말이죠.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 소공은 제외, 안 돼. 그러니까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안 되냐 이거야. 왜?
소공은 지금 계곡 밑에 있는 직원이잖아요. 직원인데 내가 옆 동네 가서 등록을 하면 사무소 2개 걸치잖아요. 여기서는 직원이고 여기서 사장이고. 그럼 어떻게 할 우리가 있냐면 내가 직원으로 있는 사무소에서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쪽으로 빼돌릴 우려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소공인 상태에서는 등록을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쓴 거예요. 시험 문제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밑에 거 말면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러면 O 이렇게 풀고 소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X 이렇게 풀면 돼요. 시험이 진짜 그렇게 나와요. 네, 그대로네요. 그대로.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장 2줄을 그대로 낸 적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그걸 그대로 냈을 때 이게 소공 제외인지 포함인지 헷갈리면 문장을 바꿔서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공은 제외. 소공 제외가 맞지? 이렇게 확인하고 푸시라는 얘기죠. 다음에 등록 신청합니다. 그럼 어디에 등록을 신청할 거냐?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거죠.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 여기가 등록 신청이죠.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 신청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거 상관없고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여러분 시군구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는 뭐가 없는 거 구가 없는 시를 말하는 거죠. 구가 있으면 항상 어디 가라? 구청 가라. 구가 없으면 시청 가라. 읍이나 면에선 군청에 가라 이 말입니다. 시군구 이렇게 얘기하면 시는 구가 없는 시. 그래서 예를 들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시장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시장인데 등록 신청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는 일단 그 시도지사잖아. 시도지사. 근데 특별시장,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등록 신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 신청이라고 써 있는데 법인인 개공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좀 이해해보고 가죠. 자, 여기는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구로구예요.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시 구로구에 법인이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었다라고 할게요. 법인의 본사를 의미합니다. 본사. 그럼 이제 구로구에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하면 이제 구로구는 뭐라고 부르냐? 등록 신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확하게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신청이라고 해요. 같이 있죠. 시작.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신청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법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점이라는 분점을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라고 해요. 분점을 둘 수는 있는데 그 나중에 우리 기본서 나온 배우는데요. 구로구 안에는 분사무소를 아예 둘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구로구에다가 본사를 두고 구로구 안에 분사무소를 한 500개를 막 까는 거야. 이렇게 깔아요. 그렇게 하면 다 같은 회사인데 다른 개공들은 다 굶어 죽겠죠. 이 동네 다 휩쓸어 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다가는 분사무소를 두지 마라. 아예 두지 말고 다른 시군구에 둘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강남구 여기에도 둘 수는 있는데 둘 때는 몇 개만 두세요? 한 개만 둬라. 한 개만 두고 또 뭐 서초구 둘 수는 있는데 몇 개만 둬라? 한 개만 둬라.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만 빼고 나머지 시군구에는 시, 군, 구 별로 한 개씩은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 지금 사무소가 3개. 그리고 시군구도 3개고 이렇게 3개. 그러니 이제 법인은 우리가 이제 약속을 정한 거죠. 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만 뭐라고 하자? 등록 신청이라고 하자. 이렇게 규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분사무소를 둘 때는 설치 신고를 하는데 등록이 아니라 신고를 해요. 등록은 기둥,
신고는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하기 때문에 법인도 등록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중 등록은 안 돼요. 이런 것도 나와요. 이따가. 설치 신고를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에 하느냐. 여기 신고하게 되면은 한 회사인데 따로따로 관리가 되니까 이 통제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신고도 여기다 하자. 그래서 법인이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에다가 이렇게 분사무소를 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배우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등록관청은 강남구, 이게 서초구에다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동네에 분사무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만 뭐라고 하자? 등록관청이라고 하자. 이런 약속이었어요. 자, 우리는 등록관청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공부할 건 이건데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등록기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등록기준이라고도 하고 등록의 요건이라고도 해요. 무슨 뜻인가요? 적혀 있어요, 거기.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추어야 할 요건. 이걸 등록기준, 등록요건이라고 해요.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 그러면 지금 자, 공인중개사 또는 이제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이들이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자, 이걸 지금부터 배우자는 얘기죠. 자, 공인중개사부터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일단 증 따시고 동그라미 1번 지난주죠. 우리 지난주에 교육제도 배웠잖아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사고예방교육 이런 거 배웠잖아요.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을 때만 무슨 교육을 받고 직무교육을 받고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에 보조원 빼고 자격증인들은 다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교육을 받아요. 실무교육. 그래서 1번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라. 여기에 뭐 직무교육이나 또는 연수교육이나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실무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이 등록 신청일이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년 이내 받을 것 이 말이죠.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실무교육을 받았는데 1년도 넘게 등록을 못했다. 다시 받아라. 다시 받아라. 자, 실무교육 받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해야 돼. 미리 확보를 해와야 됩니다. 저질러서 와야 되지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를 해와야 돼. 그래서 법에다가는 어디에 확보를 해야 등록을 해줄 거냐,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적혀 있는 거지.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기업번 가봅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가 원칙 이렇게 써 있네. 무슨 말인가? 이건데. 여러분 건축법 배우신다고 하잖아요.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배우실 텐데 저는 박구서 우리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형님 하고 다닙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강의하시는 분이시죠? 강의 들어보셨죠? 물론 다른 분도 계시지만. 네. 자, 건축법. 자,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 절차가 있는데 건축 절차가 처음에는 건축 허가를 받는다. 시군구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건물 지어도 돼요? 그러면은 지어. 이렇게 허가 받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시군구에 가서 착공 신고를 해요. 이대로 건물을 지을게요. 이렇게 착공 신고하고 가서 이제 건물을 지어요. 시공. 건물을 다 지었으면은 감리를 받아. 감리. 잘 지었는 건 이제 감리를 받고 감리가 다 끝나면은 다시 시공에 또 가요. 시공에 또 가서 우리 잘 지었는데 이제 건축물을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써도 돼. 이게 사용 승인이에요. 이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해서 등기부까지 딱 만들어져 이렇게. 방금 읽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건축물 대장까지 만들어진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와라. 그래야 등록을 해줄게.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현재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이걸 다 무시한 무허가 건물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허가 건물이 등록이 안 되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대장까지 만들어진 건물에 확보를 해오면 등록해 준다. 근데 이제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중공검사, 중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예외로서 여기 뭘 받았으면 사용승인을 받았으면은 건축물 대장이 아직 없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등록이 된다. 예외. 이런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게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렇대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새로 개발할 때 건축물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는데 지어지는 속도는 다 다르잖아요. 앞서 지어진 건축물은 사람들이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이 지역의 건축물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지게 되면 시군구에서 한꺼번에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게 보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용 승인 받아서 다 쓰고 있는데 중개사무소를 못 두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이 아직 없어도 등록을 해줄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용어들이 많냐 이거야. 여러분 공법 시간에 보면은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에서는 준공검사라고 한대요.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서는 준공인가라 하고, 건축법은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 이렇게 부른대요. 겨우 외웠네. 그랬는데 근데 다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니까 공법 선생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이렇게 법마다 용어로 같은 의미인데 용어가 달라요. 사용승인만 읽으면 돼요. 사용승인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아직 없어도 등록해준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디귿번은 가설 건축물에 등록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꽤 오래 유지되는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설 건축물에도 건축물이랑 있으니까 등록해 주세요 이럴까봐 가설 건축물엔 아예 등록이 안 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무허가 건물에도 등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을에 있는 방법으로 내가 사용권을 확보해 와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 소유죠, 소유. 네, 그렇죠. 5층짜리 건물 지어서 1층에서 중개업하는 게 우리 가장 소박한 꿈이잖아요. 소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사용대차가 무슨 말인가 모르죠.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소유 다음에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사용대차가 마음에 들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건 전세. 월세 없으니까. 그 다음 임대차는 어디야? 임대차도. 자, 이런 방법으로 확보를 해오면 등록해 줄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 깔끔해.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를 확보하면 끝이다. 자, 법인.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개수가 많잖아요. 자, 1번.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거지.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해요. 비영리로 중개업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누가 내 사무소 옆에다가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복비 공짜 이렇게 하면 나를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그냥 협동조합이거나.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경영진이 임원, 그리고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줄여서 그냥 사원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협동조합도 임원 이런 표현을 써요. 어쨌거나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짜리로 만들어 와라 이 말이네. 자, 두 번째. 법의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법의 14조 업무를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법의 14조의 업무는 나중에 다 배웁니다. 중개업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5가지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 5개, 경공매,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이런 취지예요. 이 법인인 개공은 7가지 업무만 해라.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떤 큰 기업이 법인인 개공이라고 자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이용해서 부동산과 관련 없는 다른 업무로 이용되거나 또는 탈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럴까봐 법인인 개공이 됐으면 법에 정해진 7가지만 해라.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지 마라.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 공부했던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어떤 업무만 해라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겸업에 제한이 없거든요. 아니 개인들이 뭐 해봐야 뭘 하겠어. 중개업하지. 그래서 개인은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고 법인만 7가지로 겸업을 제한시켜요. 나중에 겸업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의 자유가 있어서 편의점 하면서 중개업해도 돼요.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해도 괜찮아요.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업체 하면서 중개업해도 돼요. 치킨집 하면서 해도 돼요. 네, 7시까지 중개업하고 불 떼고 새벽까지 치킨집 해도 된다고. 네? 좀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는데 법인은 7가지로 겸업 제한을 받는다. 겸업 제한을 받아. 그럼 이제 이거죠. 그 법인 설립 등기, 그 등기소 우리 이제 첫 시간에 잘 들어봐봐요. 그 법원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써낼 때 업종도 쓰게 돼 있거든요. 이 업종을 7가지 중에 적어야 돼요.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가 딱 되면 이 법인 등기부 등본, 지금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업종이 적혀요. 그 업종이 7가지 중에서 적혀 있어야만 등록을 해줘요. 그 외에 업종이 적혀 있으면 등록을 안 해줘요. 구청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2번은 그래서 밑에 고딕체 읽어볼게요. 14조에 규정된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협동조합은 등록을 아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네. 겸업 제한 받는다. 이 정도만 기억합니다. 3번. 3번도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리고 대표자를 뭐하고? 제외. 거기를 포함이라고 되게 잘 나와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기도 해요. 대표자를 빼고 한 사람이면 그 자는 그렇죠. 공인중개사여야 된다고. 대표자 빼고 한 사람이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0이잖아. 0. 0이니까 3분의 1 이상이 되려면 그 자는 중개사여야 되지. 내 몸의 3분의 1만 공인중개사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있긴 하죠. 1차 합격자. 네? 1차 합격자는 6개 중에 2개 합격하셨으니까 3분의 1 공인중개사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1차 합격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 네. 네.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럴 뿐이지. 오래 공부하시고 지금 또 공부하신 분 계시죠? 저를 최대 2년을 얼굴을 보게 되겠네요. 어떻게 정들겠네 이거. 네. 올해 처음 본 분도 계시겠지만.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해봐요. 제가 밴드 가입하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몇 분 오셨더군요. 몇 분. 많이는 안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소통해야죠, 우리. 혼자 공부하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뭐 하다가 한 명. 자, 대표자 빼고 한 사람이면 중개사야 된다. 빼고 둘이면 둘 중에 하나면 되죠. 빼고 셋이면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1, 2, 3은 1. 넷일 땐 거기 보지 말고요. 넷일 땐 둘, 다섯, 둘, 여섯, 둘. 시험에 7도 나왔어. 7일 땐 셋, 8, 셋, 9도 셋. 1, 2, 3은 1, 4, 5, 6은 둘, 7, 8, 9는 3. 뭐 3, 6, 9는 쉽죠. 열이면 넷. 연습해 보세요. 199까지만. 199까지만 연습해 주시고 연습장에 쓰세요. 연습장에 써서 자, 보여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자, 3번 됐고 4번. 대표자, 임원, 무한책임 사원은 전원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건 좀 특이한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실무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밑에 적어드린 것처럼 사원이나 임원은 법인과 한 몸이에요. 사원, 임원은 법인과 한 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실무교육은 전원 다 받아야 돼. 전원 다. 그다음 5번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해라.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왼쪽에서 배웠던 거 똑같은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아직 없어도 등록된다. 가설 건축물 안 돼, 무허가 건물 안 돼, 그다음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 대차 방법으로 사용권 확보해야 돼 이거죠. 법인의 기준 다 갖췄습니다. 이제 모든 요건을 다 갖췄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 등록 신청하셔야죠. 등록 신청을 해봅시다. 어디에? 등록관청에. 자,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한다면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내셔야죠. 법정 서식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강의 들어가면 그 법정 서식도 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내고 그다음에 구비 서류. 구비 서류는 어떤 거는 내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내기도 해요.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짜가 아니고 수수료도 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도 내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서류를 내고 안 내느냐 이걸 이제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첫 번째 박스 제목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라고 돼 있잖아요. 안 내는 서류가 중요해요. 등록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 말은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 행정기관끼리는 당연히 전산망으로 연결돼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거 다 발급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이 그 등록관청 공무원이 컴퓨터로 직접 법인 등기상 증명서 열고 건축물 대장 열어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낼 필요가 없다. 낼 필요가 없다. 이거 늘 안 내는 서류예요. 앞으로도 한 번도 안 내요, 이거는. 그다음에 2번 중요한데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등록 신청서에는 이런 거 쓰겠죠. 뭐 신청인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그다음에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쓸 거고 사무소 이름, 사무소 소재지, 뭐 이런 전화번호 이런 걸 써내요. 써내고 거기 이제 자격증을 어디서 받았느냐 시도를 써내게 돼 있어요. 자격증 어디서 받았는지. 자격증 발급한 시도 하면 경땡땡 여기다 경기도 뭐 서울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면은 등록관청 공무원이 그쪽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공무원에게 물어봐서 이 양반 땄냐고 이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뭐 낼 필요 없다는 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잖아. 나 이거 확대복사해서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서운하게 내지 말라.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갖고는 가봐요. 확대복사 전지에다가 확대복사 해가지고 공무원 앞에서 촥 이렇게 펴주세요. 네, 혹시 갖고는 가봐요. 그런데 안 갖고도 돼요. 서운하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X로 문제 푸시면 된다. 벌써 안 내는 서류 3개나 홍보했어. 법인 등기상 증명서,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자격증 사본 안 내는 거나. 그럼 내야 되는 거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렇지, 실무교육 받았다 증명해야 되니까 내야지. 그다음에 사진 내는데 사진은 작년까지는 반명함판 사진이었다가 올해 여권용 사진으로 이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됐는데 그 반명함판 사진은 3cm, 4cm고 여권용 사진은 3.5, 4.5니까 더 큰 걸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더 큰 거 붙이라고. 부담되게. 어떻게 이거 우리 뽀샵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용 사진 큰 걸 붙여라. 사진도 우린 찍어야 되죠. 이제 우리 나중에 응시원서에 붙여야 되고 자격증에도 붙여야 되고 등록증에도 붙여야 되니까 사진도 찍어야 돼요. 사진도 봄에 찍어. 봄에 3, 4, 5월 달에 예쁠 때 찍어야지 시험에 나중에 임박해서 찍으면 얼굴이 많이 힘들어요. 아니면 얼굴이 그대로 사진에 들어가 있어. 많이 힘드니까 봄에 이쁠 때 찍으세요.
네. 나중에 찍으면 뭐 얼굴이 붓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 나중에 손님들이 몰라봐요. 사장님 이렇게 변했냐고. 어? 네. 물어보니까 예쁠 때 찍자. 몇 월 달에? 3, 4, 5월 달에. 네. 여권용 사진. 이번에도 28회도 출제가 됐어요. 네. 개정된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고. 3번. 건축물 대장은 내야 안 내? 건축물 대장은 안 내는데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는 내야 되잖아요. 이게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방법으로 확보했다는 서류는 내야 돼. 그래서 이걸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만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을 컴퓨터로 조회해 보니까 안 뜨는 거예요. 그 말은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네요. 그런 거죠. 그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확보했을 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도 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 봤네. 어떤 건 내고 어떤 건 안 내고 그다음에 지자체 조리로 수수료로 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등록한청 공무원은 이제 서류 심사를 하는데 그날 처리가 다 될 것 같아. 그냥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찍어봐요. 그날 바로 처리된다. 며칠 걸린다. 며칠 걸려요.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서 서식에 보면은 신청서 서식에 처리 기간은 7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처리 기간은 공무원이 이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 후 등록을 내주기까지 그 과정이 7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신청서, 서류, 수수료를 받았어. 공무원이 놓고 가라고 그래. 그거 기다리라고 그래. 아니, 어떻게 기다려? 거기 7일 기다릴 거야, 거기? 놓고 가라고 그래. 놓고 가라고. 너 가 계시라고 연락 준다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어디 가 있으면 돼? 아니, 집에 왜 가요? 개업 준비해야지. 뭐 하는 거지? 인테리어도 하고, 핑크색으로 해야 하잖아, 우리 인테리어. 핑크색으로 해야 되지. 간판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사무소 앞에다가 거기 아치형으로 풍선도 달기로 했잖아, 우리. 에? 풍선도 달고, 그 다음에 돼지머리도 사야지, 떡도 맞춰야지, 고기도 찍어야지, 육개장도 끓여야 되지, 수건도 찍어야 돼.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가서 개업 준비하시면 돼. 에? 돼지머리 같은 건 진짜 돼지머리에 사면요. 나중에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해 떨어지지 않으면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돼지머리는 가급적 참으시고 돼지머리로 만든 케이크도 저는 봤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아는 빵집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돼지머리 모양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개업실 가봤거든요. 예쁘더라고요. 돼지머리가. 그건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는 가서 개업 준비하고 공무원은 열심히 이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을 했다. 등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지? 해줘야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칠판 보시면은 공무원은 이제 요건에 적합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아무개, 법인인 개공 아무개라고 등록을 해줘요. 등록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부에 적어 올린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공무원이라 할게요. 제가 공무원이고 제 앞에 컴퓨터가 있어요. 서류 심사를 다 했지. 문제 없네. 현장도 갔다 왔어. 사무소가 있는 건 정말 보고 오거든요. 갔다 왔어.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요. 한글 문서에서 새 파일 여는 것처럼 이제 그 계공별로 등록 대장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거든요. 생활기록부처럼. 그럼 이 등록 대장을 열어서 내용, 인적사항, 사무소에 관한 내용을 쭉 적고 저장, 짱 누르면 계공이 하나 탄생된 거지. 그게 바로 등록을 해준 거예요. 등록을 하면 나는 뭐가 된 거야? 그렇죠. 계공이 된 거예요. 계공이 된 거예요. 계공이란 뭐 한 거예요? 등록을 한 자를 우리 계공이라 하잖아요. 그럼 나는 계공이 됐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공무원은 그걸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그렇죠. 7일 이내에 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알려준다 이 말이야. 자, 서면 통지 이 문장이 어디 있냐?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양거로 2번. 등록 신청받은 등록한청은 계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개설 등록을 해주고 등록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개공이 됐죠. 개공이 됐으면 가서 이제 뭘 찾으러 가야 돼요?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돼요. 구청에. 시군구청에 가서 나 이제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할 일이 있어요. 잠깐 보시면 이 서면 통지 내용에 이제 뭐가 적혀 있냐면 원래 이제 편지가 날라와요. 편지가 날라오는데 문자도 날라옵니다. 문자가 빠르니까. 축하한다고, 개공이 됐다고, 개공이 됐고, 또 우리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찾으러 오시라고, 찾으러 오시는 길에 보증 설정을 해서 오시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야만 등록증을 주겠다고. 그럼 보증 설정은 뭔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있을 텐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보증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실 건데요. 자, 개공이 앞으로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 일부러, 과실, 부주의로 중개 의뢰인,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배상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개공이 이미 튀고 없어. 또는 배째라 이럴 수 있죠.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신은 보증 설정을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보증 설정을 하세요.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가입을 해야 돼. 그럼 보증 설정의 첫 번째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자, 처음에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보증보험이 뭐냐면 보증서주는 보험. 이거야. 한마디로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을 서주는 거지. 근데 돈 받고 보험료 받고 보증 서주는 거예요. 보험료는 1년에 17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이런 거예요. 얘가 얘한테 지금 돈 빌렸어요. 돈 빌렸는데 제가 보증을 서준 거예요. 이걸 보증 서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일부러 부주의로 사고 치면 우리가 얼마를 1억을 물어주는 거를 보증을 서준 거라고. 그럼 이제 사고 쳤어. 얼마 물어줘? 1억 물어줘요. 1억 물어주는데 나는 보증인이잖아요. 보증인이니까 다시 개공에게 청구를 해. 1억을 다시 청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구상권이라 해. 구상권. 그러니까 공짜로 물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봐. 17만 원 받고 1억 물어주는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공짜로 물어주는 게 아니고 보증을 서준다는 얘기야. 자, 네가 돈 빌렸죠 지금? 내가 보증 섰죠. 근데 네가 못 갚았어. 못 갚으면 이 채권자는 저한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줬죠. 물어줬으면 저는 다시 이 친구에게 청구를 또 해야지. 그게 보증 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공짜로 물어주는 게 아니다. 보증을 서주는 보험이다. 우리나라는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공제 가입해야 된다. 협회에서 공제 사업을 해요. 공제료를 1년에 한 20 몇만 원 내는데 공제금을 만드는 거지. 공제는 원래 상호부조가 목적인데 공제금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 1억 물어줘 그리고 100% 다시 또 청구해요. 이게 무늬만 상호부조고 보증보험 똑같아. 그다음에 이 둘 중 하나 가입하거나 세 번째는 공탁을 해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1억을 법원에 공탁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가입하는데 대부분 보증보험 공제 가입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증보험 공제 가입한다 할게요.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등록을 한 후 보증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 등록 전에는 보증 가입이 아예 안 돼요. 이 서면 통지 받았을 때 등록번호가 나오는데 그 등록번호가 있어야 보증 가입이 돼요.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이 전에는 보증 가입이 아예 안 됩니다. 안 되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법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등록 전엔 가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어차피 등록증을 찾으러 와야 되는데 이걸 찾으러 올 때 보증 가입해서 우리한테 신고해줘라. 그래야만 우리는 뭘 주겠다. 등록증을 주겠다.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럼 업무 개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내가 통지 받았다. 그래도 아직 개업 준비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럼 12월 15일 날 내가 업무를 시작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이날 이전에 15일 전까지만 보증 가입해서 신고하고
등록한청에 등록증 찾으러 갔다가 등록증 찾아서 가서 걸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개시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그래서 거기서 동그라미 1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등록을 했으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까지 갖추어 등록한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처음에 먼저 잘하고. 등록의 통지 받기 전엔 보증 가입이 안 된다. 등록 전엔 보증 가입이 안 된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그냥 업무 개시 전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렇게 해서 신고했어. 신고했더니 2번. 등록한청은 이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한청은 등록증을 줄 때 이 등록을 한 자가 뭘 했는지 보증을 설정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번 28회 시험에도 그게 나왔어요. 등록한청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이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이 되면 등록증을 주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등록증을 이제 미친 듯이 교부해요. 가서 이제 일하면 돼. 일하면 되고 양가로 4번. 등록한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공인중개사 협회는 당연히 그 개공들의 단체겠죠. 증만 있는 상태에서는 가입이 안 되고 개공으로 등록하고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하는 건데 그 등록한청 협회는 어느 지역에서 새롭게 개공이 탄생되었는지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등록한청은 개공에게 등록증을 주었다. 그러면 새롭게 개공이 태어난 거지. 이걸 이달 걸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 통보해주라. 이런 제도입니다. 등록한청은 매월 등록증 교부사항을 다 모아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협회 통보하는 거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통보사항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위반시 제재를 보는데 여러분 좀 여백에다가 필기 좀 하세요. 여백에 필기 좀 하세요. 이거 추가로 좀 알아야 할 게 있으니까. 자, 행정처분의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가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행정처분은 자격 정지가 있다. 자격 정지. 자,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건 두 가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등록 취소는 또 두 가지.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와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다. 다 썼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처분의 종류. 다 적으셨다 치고 시작합니다. 자,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는 거죠. 근데 이자가 등록 취소가 되었다. 이게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가 되면 자격증은 남어 안 남어? 남죠. 당연한 거죠. 등록 취소되었다고 자격도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면 이자가 등록을 신청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공인중개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취소가 되었어. 이자는 공인중개사가 되었지. 그럼 사흘 후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그럼 등록 취소의 이유가 없죠.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찍어봐요. 그렇죠. 앞으로 3년 동안이나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안 됩니다. 이게 다 안 됩니다. 3년 동안 업계를 떠나셔야 돼. 아예 떠나셔야 돼.
이게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험엔 절대적 등록 취소, 의무적 등록 취소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돼요. 여기에 걸리면 봐줘 안 봐줘? 절대 안 봐줘. 무조건 취소. 여기에 걸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때는 봐주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를 대신 준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안 할 땐 뭐 업무정지 준다 이거야. 이게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등록 취소되었다고 자격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자격 취소가 되면 등록은 꼭 취소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정지가 두 개 있는데 자격정지, 업무정지. 이건 소공 거, 이건 개공 거. 똑같은 정지예요. 6개월 안에서 주는.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1, 2, 3, 4, 5, 6 이렇게 줄 수 있어요. 6개월 이내에서 주는 거. 절대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를 주는 걸 자격정지, 업무정지라고 하는데 업무정지는 개공에게만, 자격정지는 소구에게만 써야 되지. 이렇게 바꿔서 쓰면 틀려요. 틀립니다. 다시 업무정지는 꼭 개공에게만, 자격정지는 꼭 소공에게만. 근데 이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인데 이 공인중개사는 소공일 수도 있고 개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개공한테만. 자격정지는 반드시 소공에게만. 근데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행정처분 종류 알았고 그럼 위반시 제재 보자고. 자, 1번 타인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안 되겠지. 네. 자, 이건 총 4문장이나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이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뭐 주겠다? 절등취. 앞으로 이제 더 줄여서 말해요. 절등취.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지난주에 자격증의 양도대여 쪽 공부했잖아요.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 1-1이었잖아요. 이게 1-1은 공통이네요. 유사한 내용이니까. 이 등록증이니까 절등취 1-1. 징역 벌금은 하나만. 이 사람 세게 받으면 절등취 징역. 약하게 받으면 절등취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2번.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중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이면 간단한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구로구라 했죠. 여기 구로구. 구로구 안에서 등록을 2번 했다. 그래도 이중 등록이에요. 시험에도 나왔어요. 구로구에서 한 번, 뭐 영등포구에서 한 번. 이렇게 해도 등록을 2번 한 거예요. 이것도 이중 등록이에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등록을 2번 하면 안 된다. 등록을 2번 하면 분명히 사무소도 2개일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딴 사람이 중개업을 할 테니까 거기서 법인도 등록은 몇 번만? 한 번만 할 수 있다. 아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하는 거랬죠. 법인도 등록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자, 이중 등록 위반하면 똑같아요. 아까랑 절등취 1-1. 밑에 이제 이중 소속이 중요해요. 자, 이중 소속은 거기 개업공인중개사 등 보이시죠? 그거 중요한 용어랬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우리 법에서 쓰는 하나의 용어라고요. 자,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전부 다 묶어서 부르는 용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겁니다. 개공 등. 자,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다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거지. 개공은 다른 개공에 소공될 수 없다. 자, 개공은 다른 법인인 개공에 임원될 수 없다. 이렇게 문제 풀어야죠. 그다음 소공은 다른 개공에 소공될 수 없다. 소공은 다른 개공인 법인에 임원될 수 없다.
자, 보조원은 다른 계공에 보조원 될 수 없다.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결국 위반시 제재를 거기 행위자가 다 받는 거죠. 자, 계공이 위반한 뭐 준다? 절동치 1-1 똑같네. 그렇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계공은 위반시 제재가 같아야 상식에 맞죠. 근데 이것은 계공이 그랬을 때고, 자,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에다가 1-1. 중요한 건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죠. 자격증 없고 등록증도 없잖아요.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으니까 때릴 게 있어 없어? 없어. 사실 이거지. 때리고 싶어 안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은데 때릴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행정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 보조원은 막 살 우려가 있죠. 막 살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은 예외 있다 없다. 형벌은 예외 없이 다 갑니다. 형벌은 다 가고 행정처벌은 받는 애들만 받는다. 처음에 이런 기본기를 처음에 잘 갖춰야 돼. 그래서 이 입문 과정도 꼭 공부를 해주세요. 밑에 행정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보조원은 형벌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뭐가 됐어요? 계공이 되는 과정을 공부하셨다. 좋아요. 그럼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4장은 안 하고 5장에 이제 계공의 의무라고 해서 이제 계공이 중개 의뢰인을 만나서 그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쭉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뵙겠습니다.